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굴삭기 필기시험 사회 엔진 구조 익히기 2강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럼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피스톤 간극이 클 때의 현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블로바이. 블로바이가 뭐냐면 피스톤과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로 압축 또는 폭발가스가 새는 것, 가스가 새는 것을 블로바이라고 그러죠. 블로바이에 의한 압축 압력이 저하됩니다. 피스톤 간극이 클 때입니다. 헐거울 때. 그때는 블로바이 현상이 일어나서 압축 압력이 저하되고 오일이 연소실로 유입이 됩니다. 그렇죠?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유입되고 그래서 피스톤 슬랩 헐겁다 보니까 충격음 현상이 발생하고요. 오일 소비가 증대되고 희석 현상이 발생한다. 이것이 피스톤 간극이 클 때의 현상입니다. 다음은 피스톤 간극이 너무 적을 때, 적을 때 현상을 보겠습니다. 마찰열에 의해서 소결된다. 소결되는 건 고착된다. 달라붙는다는 얘기죠. 피스톤이 열받아 가지고 실린더 안에서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피스톤 간극이 적으면. 또 하나는 마찰에 의해서 마멸 현상이 증대된다. 많이 닳게 되겠죠. 네, 이러한 것을 기초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피스톤과 실린더의 간극이 클 때 헐겁죠. 일어나는 현상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이냐? 피스톤 슬랩 현상이 일어난다. 충격음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충격음. 압축 압력이 저하된다. 왜요? 블로바이 세니까.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간다. 헐겁다 보니까 그 피스톤에서만 움직여야 되는 오일이 뭡니까? 링을 통과해지고 위로 연소실로 올라가서 타버린단 말이죠. 4. 피스톤과 실린더의 소결이 일어난다. 뭡니까 이거는? 피스톤과 실린더의 소결이 일어나는 것은 고착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뭐 할 때예요? 실린더 간극이 작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실린더의 소결, 열 팽창으로 고착된 것을 소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피스톤 간극이 작을 때 일어난다. 피스톤과 실린더의 소결이 일어난다는 것은 틀린 것이다. 2번입니다. 실린더와 피스톤의 간극이 작을 때, 조금 전에 봤죠? 슬랩 현상, 측압 켜지고 피스톤 잡음이 일어나고 이런 건 다 뭐라고요? 헐거울 때, 간극이 클 때고 적을 때는 피스톤의 고착 현상, 소결, 달라붙는다 이런 거죠. 자, 기관의 피스톤이 고착되는 원인으로 맞지 않는 거 그냥 답이 나왔으니까 보죠. 기관의 오일이 너무 많은 때, 이 경우에는 고착되지 않죠. 피스톤 간극이 작다, 오일이 부족하다. 오일도 이제 계속 몰고 다니면 달라붙어 버립니다. 기관이 너무 가열되었다. 이런 경우는 고착되는 원인입니다. 근데 원인으로 맞지 않는 거 그랬으니까 기관 오일이 너무 많은 때 이때는 달라붙지 않습니다. 고착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피스톤 링의 작용과 가장 관계가 먼 거. 피스톤 링은 어떤 작용을 하죠? 기밀 작용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 뭡니까? 오일이 연소실로 들어가지 않고 또 공기를 압축을 해주고 오일 제어 작용, 불완전 연소 억제 작용, 열 전도 작용. 오일 제어 작용도 어느 정도 해주죠. 그 실린더 벽에 붙은 그 오일 찌꺼기 같은 걸 긁어내주죠. 피스톤 링이. 그 다음에 열 전도 작용까지 해요. 그런데 불완전 연소를 억제한다? 이 피스톤 링이 이런 기능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죠. 불완전 연소 억제 작용.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되겠습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불완전 연소 억제 작용. 피스톤 링의 3대 작용을 하면 뭐죠? 첫째, 기밀 유지 작용. 그렇죠? 일단 공기를 압축해서 뭡니까? 에, 이 폭발을 시켜줘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오일 제어 작용, 실린더 벽에 오일을 긁어내리게 된다. 열 전도 작용, 냉각도 시킨다는 거죠. 넘어갑니다. 피스톤 링의 3대 작용은 좀 전에 나왔네요. 뭐죠? 밀봉작용, 냉각작용, 오일 제어 작용. 밀봉, 냉각, 흡입은 아니죠. 흡입 아니고요. 마멜작용 아니고. 답은 밀봉작용, 냉각작용, 오일 제어작용이 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밀봉작용, 냉각작용, 오일 제어작용이 피스톤 링의 3대 작용입니다.
자, 피스톤을 한번 구조를 살펴보고 문제를 들어갑니다. 맨 위에 있는 부분을 피스톤 헤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요게 세 개 있는 거 요게 피스톤 압축 링입니다. 이것이 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요 부분 있죠. 요것이 피스톤 핀입니다. 핀. 이 핀은 중공으로 되어 있어요. 속이 비었죠. 오일이 통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피스톤 보스부 요거 피스톤 핀. 이 커넥트 로드, 요 막대기가 생긴 커넥트 로드라고 그러죠. 예, 이 크랭크 축하고 여기를 연결해 준 거. 이것을 연결해 주는 게 이쪽에서는 피스톤 핀이고요. 크랭크 축에서는 크랭크 축 핀 저널, 이 크랭크 축 핀 이겁니다. 그리고 요 막대기에 생긴 거 이것을 커넥팅 로드라고 하고요. 요 생긴 거 요거 있죠? 요거 이제 크랭크 축이 되겠죠? 그리고 크랭크 축 핀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 알아두시고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6입니다. 실린더 기관에서 피스톤당 링이 4개가 있는데 한 개 링이 마찰력이 0.5kg입니다. 그러면 총 마찰력은 몇 킬로그램이 되겠냐? 자, 한 개 링에서 마찰력이 0.5인데 피스톤당 링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피스톤에서 2kg의 마찰이 붙겠죠? 그런데 4실린더예요. 이런 피스톤이 4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2, 4, 8kg이 되겠죠? 네. 답은 뭐 단순히 곱하기 하면 나오는 답입니다. 1실린더당 0.5kg 그램이고 1실린더당 링이 4개가 있으니까 한 실린더에 2kg이 나오죠. 근데 4실린더니까 2 곱하기 4 그래서 8kg입니다. 다음은 기관의 착화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을 착화할 때 이제 그 사기통 실린더가 4개 있죠. 1, 2, 3, 4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착화시키면은 1번이 폭발하고 곧바로 2번이 폭발하면은 1번과 2번 실린더 사이가 집중 과열이 됩니다. 그래서 크랭크 쪽 앞부분 1, 2번과 또 크랭크 쪽 앞부분 1, 2번과 뒷부분 3, 4번 간의 회전력 불균형이 발생하게 돼요. 순차로 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그 사이를 띄게 되죠. 이 착화 폭발 순간을 사이를 띄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수식은 이 뭡니까? 그 시계 방향으로 도는 그것을 우수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우수식으로 하면 사행진에서는 1, 3, 4, 2가 되고 1, 3, 4, 2 우수식은 1, 3, 4, 2가 되고 반시계 방향 이걸 좌수식이라고 그러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1, 2, 4, 3이 됩니다. 이건 세계 공통이에요. 그래서 4기통에서는 1, 3, 4, 2 그럼 6기통은요 15, 36, 24예요.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이따 제가 연필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일단 요 부분은 잠시 제가 쉬면서 이것을 좀 준비를 할게요. 네, 펜으로 좀 써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 1, 2, 3, 4 이렇게 그 1, 2, 3, 4, 4기통이 있다고 할 때 1, 2, 3, 4로 그냥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것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하나씩 뛴단 말이죠. 1 들어가고 2 뛰고 3.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 끝부분에서 이렇게 와요. 그래서 1, 3, 4, 2. 조금 이해가 되셨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것을 이제 뭐라면 우수식 그래요. 우수식. 그러면 이렇게 한번 놓고 시계 방향이니까 1, 3, 4, 2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것을 좌수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 2, 4, 3 이게 좌수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수식으로는 1, 3, 4이고 우수식으로는 여기 좌수식으로는 1, 2, 4, 3이라고 그랬죠? 1, 2, 4, 3. 그러니까
우수식에서 1, 3, 4, 2 이렇게 되면 좌수식으로 가면 1, 그 다음에 2, 4, 3 이렇게 거꾸로 온단 말이에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우수식, 좌수식을 다 외울 필요는 없다. 우수식만 알면 좌수식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나오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6기통은 1, 2, 3, 4, 5, 6에서요. 1, 2, 3, 4, 5, 6 이렇게 6기통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것이 이제 배열이 되냐면은 1 들어가고 쭉 뛰고 5가 들어가요. 1, 5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1, 5로 갔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뛰고 3으로 가요. 3으로 간 다음에 요 끝으로 가요. 그래서 1호 36 여기서는 2, 4 이렇게 1호 36, 2, 4 그래서 요 그림을 정 생각이 안 나면 이 그림을 좀 생각해 보면 이제 우수식이 나오죠. 1호 36, 2, 4가 그러면 좌수식은 1, 4, 2, 6, 3, 5 이렇게 반시계 방향 거꾸로 방향으로 돌리면 그냥 좌수식은 나오니까 좌수식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수식은 지금 제가 그린 그림을 한 번씩 그려보시면서 익혀두시면 시험장에 생각이 날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사기통 기관의 점화 또는 분사 순서이라 맞는 것은 조금 전에 봤죠? 사기통에서 어떤 점화 순서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1, 2, 3, 4 이렇게 되면 맨 먼저 뭐가 들어간다고요? 1, 3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1, 3, 4, 2 요게 우수식. 그럼 좌수식은 1, 2, 4, 3 거꾸로 가는 거 요건 좌수식이다. 그래서 이거 찾으면 돼요. 1, 3, 4, 2, 1, 2, 4, 3 이거 되겠네요. 한번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 3, 4, 2, 1, 2, 4, 3 제가 지금 그린 그 방법을 정지 화면으로 넣으시고 한 번씩만 연습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6기통 기관에서 좌수식의 폭발 순서는 그랬어요. 요 부분도 한번 잘 봐두셨다가 꼭그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번마다 나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가 심심찮게 나오니까요. 좌수식의 폭발 순서는 아까 우수식을 봤죠? 6기통에서 1, 2, 3, 4, 5, 6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1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들어간다고요? 5 들어가고 하나 띄어서 3 들어가고 6 들어가고 2, 4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1, 5, 3, 6, 4, 2 이렇게 될 거예요. 1호 1호 36, 2, 4죠. 2, 4. 4, 2가 아니라 2, 4. 2, 4. 그러면 이게 우수식이에요. 이 우수식을 거꾸로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요. 그러면 1, 4, 2, 6, 3, 5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볼게요. 1 끝으로 가요. 1, 4, 2, 6, 3, 5 1, 4, 2, 6, 3, 5 1, 4, 2, 6, 3, 5 이것이 6기통에서의 좌식 폭발 순서예요.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이것만 알면 돼요. 1호 36, 24 6기통에서 이거 그 다음에 좌수식은 순서 바꾸면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디젤 기관의 착화 순서가 1, 2, 4, 3일 때 4번 실린더가 폭발 중이면 1번 실린더의 위치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어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꼭 이렇게 원을 한번 그리신 다음에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착화 순서가 1, 2, 4, 3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1번 실린더가
4번 실린더가 폭발이래. 요 4번 실린더가 폭발이에요. 자, 4번 실린더와 1번 실린더는 같이 놀아요, 이게. 예. 쉽게 말하면, 그 4번 실린더가 폭발이면, 폭발은 어떻게 됩니까? 동력이 밀려 나오죠, 밖으로. 밀려 나오면서 크랭크 축을 돌린단 말이에요. 이 밀려 나올 때, 여기에 폭발이면 같이 일어나는 것은 여기서는 흡입이 일어나요. 1번 실린더에서는 밀려 나오면서, 확 밀려 나오면서, 동시에 1번 실린더에서는 흡입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요게 폭발이면 여기서부터 앞으로 가보세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배기니까 흡입 압축, 요게 압축이 되겠죠. 압축 위에는 흡입이 되겠죠. 요건 배기가 될 거예요. 자, 4번이 폭발이면 1은 흡입이고 2는 압축이고 3은 배기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묻는 것은 1번 실린더에는 어디 위치에 있냐 물어봤으니까 흡입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는 거예요. 착화 순서는. 아시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돌려서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흡입이죠. 제가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1, 2, 3, 4. 실린더를 이렇게 놓으시고, 1, 2, 4, 3이죠. 1, 2, 4, 3일 때 4번 실린더가 폭발이다. 그러면 흡입 압축, 흡, 압, 배기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1번 실린더는 흡입이다. 이렇게 알아맞춘다는 거죠. 아시겠죠? 다음은 점화 순서가 2로 36, 24에서 3번 피스톤이 압축 행정 시에 4번 피스톤은 어떤 행정을 하겠는가 그랬습니다. 이것도 동그라미를 한번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보죠. 1, 5, 3, 6, 2, 4. 이게 정형적인 6기통에서의 이제 그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3번 피스톤이 압축이라는 거예요. 3번 피스톤이 압축 행정시. 요게 압축이에요. 그러면 요거하고 지금 같이 가는 것은 요 맞보는 요 4번이에요. 4번. 이게 같은 이 그 각도에서 도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압축이면 이게 압축이면 이쪽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배기가 같은 방향에서 움직여요. 이 같은 방향에서 움직여 이렇게 보세요. 한쪽이 폭발인데 폭발과 같이 움직이는 그 로드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은 흡입이 흡입이 일어나요. 그죠? 예, 폭발하면 어때요? 이 피스톤이 뒤로 확 밀리면서 이 크랭크 쪽으로 동력이 전달되죠. 훅 이렇게 밀리면서 그때 동시에 저쪽 그 실린더 쪽에서는 뭐가 들어가요? 흡입이 일어난다고요. 상대방에서는. 여기서는 압축이 일어났어요. 압축이 일어나는 것은 이 크랭크 축이 피스톤을 미는 거예요. 오히려 동력이 거꾸로. 이 밀 때 압축이 일어나면서 같은 그 노드에서 움직이는 피스톤은 배기가 일어나요. 거기에서는. 그래서 압축과 배기가 같은 노드에서 일어나고 폭발과 흡입이 같은 노드에서 일어난다. 요걸 그 염두에 두시면 이제 이 문제는 풀릴 거예요. 그러면 4번 피스톤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배기, 여기 배기라고 나와 있죠? 여기 일어나겠죠. 여기 배기가 일어나니까 압축과 배기는 같은 노드에서 일어난 걸로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배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널이 움직이는 거, 같이 저널이 움직이는 것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압축과 배기가 같은 저널에서 움직이고 폭발과 흡입이 같은 저널에서 움직여요. 하나가 폭발이 나면 같이 움직이는 다른 하나의 피스톤에서는 그 실린더에서는 흡입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뒤로 확 밀리면서 공기를 빨아들이니까. 여기서는 압축이 강하게 밀 때 하나에서는 압축이 밀리지만 다른 하나에서는 폭발하면서 바로 배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압축과 배기가 같이 폭발과 흡입이 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고 문제를 풀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 외울 수는 없어요. 자, 이제 타이밍 기어란 무엇이냐? 배전기 구동기와 캠축 기어, 헬리컬 기어와 피니언 기어, 크런치 기어와 캠축 기어, 오일 펌프와 헬리컬 기어. 이 타이밍 기어라는 건 뭐냐면은 크랭크 축이 캠축 기어를 돌려요. 크랭크 축이 캠축 기어를 돌리는데 거기에서 그 캠축 기어가 돌면서 뭐랍니까? 밸브를 개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축 밸브를 개폐를 해요. 그래서 이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아줘야 돼요. 타이밍 기어라는 것은 크랭크 축 기어와 캠축 기어를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타이밍 기어는 밸브의 개폐 시기를 조정하는 기어로서 크랭크 축의 회전 운동을 이용해서 캠축 구동용 기호를 돌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제 타이밍 기어라 그러니까 타이밍 기어는 주로 밸브와 관계되는데 크랭크 축의 동력을 캠축 그 기어의 동력으로 전달하면서 타이밍이 일어나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이밍 기어의 백래시가 클 때 일어나는 상황은 백래시란 건 이제 헐거워진다는 그런 말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될 때 일어나는 사항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이 백래시가 일어나면 우선 뭐냐면 밸브의 개폐 시기 등이 틀려져 버려요. 볼 것도 없어요. 답은 뭐가 되겠어요? 1번이 되겠어요. 이 타이밍 기어에 백래시가 일어난다는 말은 이제 이, 이 밸브의 개폐 시기가 안 맞아 버려요. 이게 정확하게 같이 맞아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밸브의 개폐 시기 등이 틀려져 버린다. 13번입니다. 오일과 오일링의 작용 중 오일의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오일의 작용, 방청작용 하죠? 녹이 안 나게 하니까. 냉각작용도 합니다. 오일이. 식혀줘요. 그 다음에 응력 분산작용도 해요. 근데 오일이 오일 제어 작용을 하나요?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확인합니다. 네. 오일링은 오일 제어 작용을 한다. 오일링. 오일과 오일링의 작용 중 오일의 작용. 여기서는 그러니까 오일 제어 작용한 것은 오일 링이죠. 링이 닦아내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묻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오일의 작용이에요. 오일은 방청작용, 냉각작용, 응력 분산작용을 하지만 오일 링이 오일 링이 오일 링이 오일 제어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것이 틀렸죠. 14번입니다. 피스톤 링을 피스톤에 조립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그랬습니다. 자, 피스톤 링을 피스톤에 이제 끼웁니다. 예, 링의 결합 순서 맞아야 될 거고 흡배기 밸브와의 각도, 링 상호간의 각도, 측 압의 방향. 자, 피스톤 링하고 흡배기 밸브와의 각도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네. 흡배기 밸브와의 뭐 각도라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뭐 캠축이라든가 캠로스 뭐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지. 예? 예. 피스톤 링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피스톤 링을 조립할 때 치갑의 방향, 링 상호 간의 각도나 각 링의 결합 순서는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흡배기 밸브와의 각도는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기관의 커넥팅 도드가 부러질 경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기관의 커넥팅 도드가 부러졌다. 영향받는 곳이 어디겠느냐? 그걸 먼저 한번 보고 가죠. 자, 이 부분에서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커넥팅 로드, 막대기가 생긴 거예요. 이게 커넥팅 로드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피스톤 핀이에요. 이게 중공부라고 그래서 이 가운데 속이 비었어요. 왜냐면 오일이 이 사이로 통과하라고. 그리고 이 커넥팅 노드는 피스톤에서는 이 피스톤 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죠. 피스톤 핀. 그 다음에 크랭크 축하고는 이 크랭크 핀, 저널 핀, 여기로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핀으로 되어 있고, 요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이게 이렇게 이제 크랭크 축이 회전하죠. 그러면서 이 크랭크 축은 회전하는데 이거는 뭘 합니까? 이거는 상하 운동을 하게 되죠. 직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동력이 이제 회전 동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한번 풀어보죠.
기관의 커넥팅 로드가 부러질 경우 직접 영향을 받는 것. 아까 커넥팅 로드가 부러졌다면 영향을 받는 게 어디겠어요? 실린더죠. 예, 실린더하고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커넥팅 로드가 부러지면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은 실린더다. 네, 답은 실린더고요. 커넥팅 로드의 대단부와 연결되는 크랭크 축의 부분은 크랭크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조금 전에 봤죠? 뭐라고 그러죠? 크랭크 핀이라고 그러죠. 위에 피스톤하고 연결된 건 피스톤 핀, 크랭크하고 연결된 건 크랭크 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를 연결하는 피스톤 핀의 준공의 이유는 이 준공이 속이 비었다는 얘기예요. 예, 중앙이 예, 비었다 이 말이죠. 예, 아까 여기서 봤듯이 요거예요, 요거. 요 피스톤 핀인데 요 핀이 여기에 속이 비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오일이 요 뒤까지 예, 전체를 이렇게 통과하려고 이게 비워놓은 거고 무게도 가볍게 하고 뭐 그러려고 비워놓은 거예요. 예, 그걸 묻는 겁니다. 예,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를 연결하는 피스톤 핀이 가운데가 빈 준공인 이유는 뭐냐 그랬어요. 예, 무게를 가볍게 하고 오일의 통로로 쓰기 위해서다. 아, 이게 답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예, 무게를 가볍게 하고 오일의 통로로 쓰기 위한 것이다. 피스톤 핀은 무게를 가볍게 하고 오일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준공, 속이 빈 상태로 제작한다. 예, 이겁니다. 자, 내연기관의 동력 전달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아까 보셨죠? 먼저 피스톤에서 어디로 갑니까? 커넥팅 로드로 가죠. 커넥팅 로드에서 어디로 가죠? 크랭크 축으로 가죠. 크랭크 축에서 어디로 갈까요? 클러치로 가죠. 이걸 한번 보면 자, 피스톤에서 커넥팅 로드로 가고 이게 크랭크 축으로 가가지고 클러치로 가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는 다 나오지 않았지만 이 그림에서 어디까지 나왔어요? 예, 피스톤에서 커넥팅 로드로 가가지고 커넥팅 로드에서 어디요? 크랭크 축으로 간 다음에 크랭크 축에서 여기 어디하고 연결됐다고요? 이제 클러치 쪽하고 연결됐다. 이런 식으로 동력이 전달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톤, 커넥팅 로드, 크랭크 축, 그 다음에 클러치.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스톤, 커넥팅 로드, 크랭크 축, 클러치. 네, 4번이 정답입니다. 18번입니다. 포사이클 기관에서 캠축의 캠의 수는 무엇과 같은가 그랬습니다. 캠의 수는 아주 간단히 말해서 밸브 수하고 똑같아요. 예, 이 캠이 뭐냐면 밸브 눌러주는 거란 말이에요. 돌면서 예, 밸브를 눌러주는 거. 그게 이제 캠인데, 그러니까 캠은 뭐하고 똑같겠어요? 캠 그 수는 기관의 밸브 수하고 똑같습니다. 캠의 주요 역할은 예, 밸브 개프입니다. 엔진 밸브의 수와 동일한 캠이 배열되어 있다. 19번입니다. 캠 축의 기능이 아닌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큰 기능은 밸브 개폐도 없는 거고요. 크랭크 축에 구동력을 전달한다. 전달이죠. 전달한다. 에, 어떻게 캡에서 크랭크 축으로 구동력이 전달되겠어? 거꾸로 가는 거죠. 한다면 크랭크 축에서 캠 축으로 가는 거지 거꾸로 가지 않죠. 2번은 틀렸고요. 오일 펌프와 연료 펌프를 부수적으로 작동시키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배전기조 작동시킵니다. 캠 축에서. 그쪽하고 연결시켜 놨어요. 그럼 답은 뭐예요? 크랭크 축에 구동력을 전달한다. 오히려 크랭크 축으로부터 구동력을 전달받지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입니다. 기능이 아닌 것은 2번입니다. 이거는 전달을 잘못 썼고요. 캠 축의 주된 기능은 흡배기 밸브의 개폐, 부수적으로 오일 펌프, 연료 펌프, 배전기 등을 구동시킨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캠이에요, 캠. 이 캠이 돌면서 이게 돌면서 이 노즈 뾰족이 튀어나온 이 노즈 부분으로 이제 그 밸브를 눌러주고 넘어가면 또 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캠의 양정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는 이제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캠의 양정은 요 튀어나온 부분을 코같이 튀어났다고 해서 이걸 노즈라고 그래요. 노즈. 그 다음에 이제 원형을 그대로 그리면 여기 기초원이에요. 요게 기초원. 그래서 이 기초원에서 요 노즈, 요 길이 있잖아요. 요 길이. 예, 요거. 노즈에서 기초원을 뺀 거리,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요거를 양정 그래요. 요거를 양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노즈 높이에서 요 전체 요거 하면 노즈 높이가 나오겠죠? 여기서 요 기초원값, 요걸 이 동그라미 값을 빼고 나면 톡 튀어나온 요 코 부분에 이 거리가 나올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양정이라 그래요. 예, 이것은 이제 양정이 많이 다르면 이 개폐를 잘 못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양정값이 항상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캠의 양정이란 무엇이냐 그러고 물었어요. 이제 답은 나왔죠? 기초원과 노즈와의 거리다. 네, 기초원과 노즈와의 거리입니다. 캠의 양정은 캠의 노즈, 즉 튀어나온 꼭끝 부분에서 기초원을 뺀 거리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캠의 양정이라고 한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